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뭐 뒤에서 우리가 흙이라고 머리카락 할 때 뭐 저기가 나오긴 했는데 보통은 아노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두 집단 이상의 통계치를 갖다가 한꺼번에 비교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여기서는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두 집단이 아니고 집단 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올 때는 그 각 집단 간 분산을 비교를 해서 그 분산이라는 건 표준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난 거의 제곱이 분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산이라는 게 얼마나 그러면 각 저기 간에 분산이 있냐를 보는데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는 이제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노바라는 말은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독립변수를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는 아시는가요? 그죠? 그러면 독립변수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주어진 종속변수의 변량을 의미 있게 구분을 해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독립변수에 의한 구분이 종속변수의 변화의 정도를 얼마나 설명해 주냐. 자, 그러면 이제 종속변수가 이쪽에 있고 독립변수가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독립변수에 의한 독립변수를 여러 개로 구분하는 것이 종속변수가 변화하는데 어떤 설명을 해 주는지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이 아노바라는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오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연구 상황이 세 집단, 네 집단, 다섯 집단 간에 있을 때 과연 이 세 집단, 네 집단, 그러니까 다섯 집단이라고 합시다. 그럼 다섯 집단 간에 과연 평균의 차이는 있느냐. 그런 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두 집단의 평균을 할 때는 T-테스트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노바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집단의 평균이라든지 편차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는 그 겁니다. 이거는 이제 Analysis of Variance. 그러니까 Variance라는 것은 분산이고 Analysis는 분석이니까 분산 분석의 뜻이고 앞에 에크로님이란 말은 첫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A 하고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VA 아노바니까 어떻게 써요? 아노. 그러니까 주자네요. 요 앞에 AN하고 그 다음에 O하고 VA를 써서 그거를 아노바라고 약자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노바는 Analysis of Variance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설명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설명의 대상은 바로 주어진 변수의 변화의 정도, 변량, 변화 등이다. 그러니까 변화를 갖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의 변화를 설명한다는 말인데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노바의 일반적인 연구 주제는 그러니까 전체 종속 변수의 변량을 독립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량과 그렇지 않은 이제 변량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속 변 왜냐하면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로 이제 그렇지 않은 변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종속 변수의 움직임 변화라는 것은 독립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교육 수준이 고졸, 대졸, 중졸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러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예민하게 생각하느냐라고 0부터 이제 10까지라는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 사람은 대졸자였고 10이라고 대답을 했고 나는 굉장히 예민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학력 수준별로 그리고 대졸이면서 이제 뭐 얘기한 사람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단계는 이걸 해야 되겠죠. 대졸이면서 10이라고 하는 사람을 같은 걸로 묶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지금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특별하게 지금 없이 이렇게 좀 해놨는데 이거를 빈도수처럼 묵을 수도 있고 이거 전체를 좀 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 수준은 서열 변수로 해서 이제 측정을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다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 주제라는 것은 환경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교육 수준별로 과연 집단별 그러면 대졸, 고졸, 중졸로 간에 그 환경 문제에 대한 민감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겠고 그러면 교육 수준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환경 문제에 대한 민감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교육 수준에서 오는 것이냐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냐라는 문제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와 3의
차이라는 것은 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간적인 우선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데 과연 이제 2와 3의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는 교육 수준과 환경 문제에 대한 민감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교육 수준에서 비록이 되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돼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커제이션을 묻는 거죠. 뭐예요? A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A고 교육 수준이 B라면 A라는 거는 B 때문에 A가 결정이 된다. 우리가 확실하게 그걸 알고 있으면 바로 이유가 되는 커제이션이 돼요. 자, 아노바라는 것은 뭘였잖아요? 다만 그 정도를 말하는 거지 커제이션을 말하지는 않는다. 커제이션이라는 건 원인이에요. A에 의해서 B가 됐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들은 A와 B가 상관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A가 되면 반드시 B가 된다라고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커제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죠. 커제이션은 원인을 제공이냐 그런 거의 차이인데 아노바 검색은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뭘 한다? A와 B 간에 뭐 말한 대로 A와 B가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정도는 말할 수 디그리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면 이렇다는 걸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원인이었다 아니었다까지는 말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원인에 관한 거는 저기에서 보통 많이 하죠. 이제 그랑지라는 그 인덱스가 있는데 그건 아마 여러분이 그것까지는 아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각 집단의 아까 우리가 이 페이지로 저는 이 페이지를 펴놓으실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를 한번 펴놓으셔 보세요. 저기 교육 수준에 있는 이 페이지.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집단의 평균 구할 수 있죠? 그죠? 이제 대졸 집단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더해가지고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올 거고, 그죠? 만약에 고졸도 마찬가지로 그 각각 민감도라고 대답한 걸 다 더해가지고 썸해가지고 그거를 그 고졸인 사람 전체 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올 거고, 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그 사람이 말한 값에서 평균 값을 빼가지고, 그죠? 제곱을 해서 그것의 그 총 개수를 나눈 다음에 루트로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오죠. 표준 편차 구하는 방식 어떻게 돼요? 그 값과 이제 평균과의 차이를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거를 만약에 고졸 집단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으로 나눈 것을 루트 씌운 값이 바로 표준 편차예요. 루트를 빼고 저기 하면 이제 보통은 보통은 이제 분산이라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 해봐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전체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고졸, 중졸, 대졸을 다 해가지고 다 값을 다 한 다음에 그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되고 전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전체 평균을 아니까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값에다가 그 평균 값의 차이를 가지고서 지금 말한 대로 조금의 방식으로 구하는 방식을 하면은 우리가 전체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요거까지는 어떻게 아시겠죠? 제가 굳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자, 그러면 이제 아노바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변화량이 아까 우리가 아노바라는 것이 변화량을 본다고 했는데 독립변수의 변화량이 보는데 이 독립변수의 변화량은 두 가지 변화량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룹 내에서의 변화량. 이 말은 뭐냐? 대졸이면 대졸로 내에서의 변화량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대졸과 고졸 간의 차이에서 오는 변화량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민감도를 설명한 데는 하나는 그룹 내에서의 변화가 있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고졸, 중졸, 대졸일 거고 그룹 간이라고 하면 뭐가 돼요? 고졸과 대졸 간이냐, 고졸과 중졸 간이냐. 그거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를 보는 게 바로 그러면 전체의 변화량은 어떤 변화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룹 내에서의 변화량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룹 간의 변화량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노바는 바로 그런 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변화량이 왔는지 자 그거를 갖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within each 그룹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거는 아까 그 내용과 좀 다른데 자 이거는 제 생각에 없어. 그래서 이 아노바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그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그 각 평균이 전체 평균에 미치는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집단 내 변량. 그래서 within group variability고 그다음 variability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between group variability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그룹 내에서고 두 번째는 between group이니까 그룹 간. 그러니까 그룹 간의 변화량을 variability 위에는 within group이냐 between group이냐를 알게 되고 전체 변화량 뭐예요? within group 플러스 between group을 하면 전체 변화량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종속 변수의 변량은 집단 내의 변량과 집단 간의 이제 변량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집단 간의 변량이 커지면 집단 내의 변량이 작아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집단 내의 변량이 커지면 집단 간의 변량은 작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답니다. 자, 그럼 집단 간의 변량을 한번 볼까요? 집단 간 변량은 각 집단 내의 개체들이 모두 그 집단의 평균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값들이 전체 평균으로부터 변화하는 정도. 자, 집단 간을 비교한다는 거는 집단 내는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내는 일정하고, 각 집단 간에 전체 평균에서 집단 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집단이 하나의 값으로 대표되었을 때 각각의 개체가 얼마나 전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가의 정도예요. 그러면 집단 간 변량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대졸, 고졸, 중졸의 나름의 평균이 있었죠. 그럼 그거는 뭐예요? 그거 대표값 아니에요. 그죠? 대졸의 대표값.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나왔어요. 고졸도 평균으로 하면 하나의 값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각 집단이 하나의 값으로 대표되었을 때 각각의 개체가, 각각의 집단의 값이 전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를 나타내는 거는 바로 집단 간의 변량이 비교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런 거를 바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내 변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호 독립적인 범주의 개체들이 집단 평균으로부터의 변화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대졸이라는 그룹을 보면 대졸에 속해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각 개체들이 집단 평균이 만약에 아까 10으로 나왔다. 아니, 7쯤 나왔다. 그러면 7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10인 사람도 있었고 8인 사람도 있고 7인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집단 평균과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차이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집단 간 변량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집단 내 변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두 것의 변량은 제로섬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고, 하나가 작아지면 하나가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는 합해서 일정한 값을 유지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종속 변수의 변량은 일종의 제로섬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거 자유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독립 변수를 가지고 종속 변수를 하는데, 종속 변수는 변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량은 지금 집단 간과 집단 내가 있으면 하나가 변량이 크면 어떻게 해서 나머지 값은 작아야만 요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의 변량은 이쪽에 제로섬이라는 거, 제로섬이란 뭐예요? A하고 B를 더해서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커진다는 건 B가 작아진다는 뜻이고, B가 커지면 A가 작아서 결국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는 거가 바로 그 제로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간 변량과 집단 내 변량의 개념적 차이는 바로 우리가 그 변량 혹은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집단 내 변화라는 건 뭐냐? 대졸 내의 한 명의 인식 수준이 왜 대졸 평균으로부터 차이가 나는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집단 간 변화 뭐냐? 대졸자의 평균이 왜 전체 평균과 차이가 나는가? 그러니까 전체 평균에 비해서 대졸자가 얼마나 다른가를 설명하는 부분. 하나는 전체 대졸자 평균에서 A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갖다가 각각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이해가 가는가? 집단 간 변량이란 독립 변수의 고려로 인하여 설명이 되는 전체의 변량 중에 일부이고, 집단 내 변량은 대졸자 안에서 환경 문제의 인식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이제 어찌게 아느냐. 그래서 독립 변수의 고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개체들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집단 간의 변화는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집단 안에서 대졸자 중에서 왜 이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졸 대졸 저기를 하면 대졸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더라, 만약에 한 예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한다. 그런데 대졸자 중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이건 왜 차이가 나냐, 그러면 그거는 부모로부터의 교육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백그라운드로 무슨 사회활동이나 무슨 환경 문제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예민하게 하는지, 아니면 TV를 보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다큐라도 하나 봤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똑같은 대졸자인데 이 사람의 민감도가 다르다는 거는 어떻게,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졸이냐 대졸이 환경 문제에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또 좀 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집단 간은 전체 변량 중에 일부이지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고, 집단 내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차이가 나는지는 그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내재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면 전체 종속 변수의 변화의 양 중에서 독립 변수의 고려로 인한 변화의 양이 많아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우리가 지금 집단 간과 집단 내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집단 내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집단 간은 설명이 상대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 값이 커진다는 뜻은 뭐죠? 대부분이 집단의 간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1이다라는 얘기는 뭐 1이 아니겠지만 이 값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집단 내에서보다는 집단 간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는 게 많다는 뜻이고, 반대로 이게 만약에 아래 집단 내가 더 크다. 그러면 그 값이 적으면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강하고, 자, 그래서 이제 분산 분석은 집단 간과 집단 내의 별량의 레이쇼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설명을 하는 거고, 자, 맞죠? F값, 이해되지 않는 별량, 집단 내, 그리고 이해되는 별량, 집단 간. 그래서 F값은 이해되는 별량과 이해되지 않는 별량 간의 비율로 나타난다. 그러면 F값이 크다는 얘기는 이것의 별량의 변화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집단 간으로 설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F값이 크다는. 만약에 F값이 작다는 얘기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그렇지만 그게 독립변수이긴 한데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값을 결정하는 거는 뭐다? 독립변수가 가지고서 우리가 독립변수를 가지고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이 독립변수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집단 간과 집단 내가 있는데, 과연 어느 부분에서 설명하는 값을 볼 때 F값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F값이 크다는 건 설명이 되는 부분에 의해서 설명이 되느냐,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F값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F를 갖다가 집단 간 분산하고 집단 내 분산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숫자를 하나 보면 여기에 B라고 되어 있는 거는 비트윈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W라고 된 거는 위드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비트윈 그룹이고 하나는 위드인 그룹이었죠. 그러니까 위드인은 내고 비트윈은 간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까지는 이제 알았고, 이제 그래서 자, 이 레이쇼가 크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독립변수를 고려해서 종속변수의 별량을 구해보았더니 이해되는 별량이 이해되지 않는 별량보다 크더라. 맞죠? 그죠? 위의 값이 커야만이 되니까. 그 다음에 독립변수에 의한 구분이 종속변수 별량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설명될 수 있는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설명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뭐예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설명되는 부분에 의해서 설명이 됐다는 뜻이니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되는 부분으로 서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F값이 작다는 거는 뭐야? 뭔가 관계는 있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도 관계 때문에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F값으로 해서 이게 기각이 됐다. 그 얘기는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가 설명이 되는데 이 변수는 뭐예요? 설명되는 변수잖아요. 그러면 설명되는 요인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설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고졸, 대졸이냐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졸 내에서의 변화는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뭐 이거는 이제 어썸션 몇 가지 이제 가정이죠. 그래서 종속변수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있다.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각 집단에서 정규 분포를 이룬다. 종속변수의 분산은 각 집단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뭐 같다, 뭐 이런 뜻이니까 뭐 그거는 뭐 크게 안 했고,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해서 I 집단 J번째 개체는 전체 평균 플러스 집단 효과에 의한 점수 그리고 개인의 오차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진 그 값이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 그거는 전체 평균에서 오는, 전체 평균은 뭐 누구나 일률적으로 오는데 이거는 어디나 똑같겠죠.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집단 효과에 의한 게 있고, 개인의 오차에 의해서 오는 거죠. 개인의 오차가 바로 집단 내에서의 편차가 되는 거고, 집단 효과에 의한 점수가 바로 집단 간 편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값을 구한다고 하면 아까 똑같아요. 아까 설명할 때 집단 간, 아까 평균하고 집단 그거에 의해서 설명이 돼, 별량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마찬가지로 총 편차는 어떻게 설명이 됐냐? 집단 간 편차와 집단 내의 편차의 합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기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우리가 YJ라는 어떤 값이 있었으면 그거는 그 전체 평균 값하고 집단 간의 그 차이, 편차, 그 다음에 집단 내에서의 편차를 합하면 이 집단
I 집단에 있는 제2번째 개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편차가 얼마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별로 설명이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냥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아까 별량 설명할 때처럼 총 별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 별량과 집단 내의 별량으로 설명이 되듯이 총 편차는 집단 간 편차와 집단 내의 편차를 가지고 설명이 된다. 예,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예, 이거는 뭐 설명 드렸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되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래는 아까 그 편차나 표준량 같은 거는 보통 시그마나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새로운 이제 나왔어요. 우리가 시그마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모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우리가 평균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보통은 S로 쓰여지는 거를 보통 구하죠. 우리가 보통 표준 편차니 뭐냐 할 때는 내가 지금 관찰할 수 있는 이 변수 중에서의 표준 편차만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총 변화량을 구하려고 지금 하는데 총 변화량은 저기 SST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sum of square예요. sum of square의 약자가 sum of square를 구하는 sum of square는 뭐죠? 내 값하고 평균값의 차이를 제곱한 거. 그 값 지금 써 있는 게 그렇게 써 있죠. 자, 이게 내 값이에요. 이게 현재 그 고졸, 대졸에 어떤 일정한 값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이 값이고, 그럼 만약에 대졸이다고 하면 이건 아니 대졸이 아니라 전체 평균 값에서 내가 빼준 거가 바로 토탈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을 전체 평균에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스퀘어한 값이 바로 SST가 돼요. 자, 그러면 SSB는 어떻게 돼요? B는 집단 간 그 편차겠죠. 집단 간 편차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각 집단이 집단 평균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고졸의 평균, 대졸의 평균, 그 다음에 중졸의 평균이 있으면 그 값이 전체 평균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평균값 하나 있고, 그다음 각각 집단의 평균값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 평균하고 이 집단의 평균이 얼마나 차이 난지, 그거에 스퀘어를 한 게 바로 SSB가 돼요. 우리가 B라고 말하는 게 집단 간이라고 했으니까, 집단이 전체 평균과 집단 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 SSW는 sum of square의 within 그룹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죠? within이니까, 각 개별 값, IJ가 그거의 평균, 대졸이면 대졸의 평균 있죠. 대졸의 평균과 얼마나 차이 난지를 각각을 해서 그 대졸 안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하면 바로 sum of square, within 그룹 안에 sum of square가 되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대졸의 첫 번째 사람, 그 다음 민간도가 만약에 10이었다.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그 값하고 전체 평균이 만약에 한 6쯤 나왔다. 그러면 이걸 빼면 6-10 하면 4죠. 4를 해서 스퀘어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8이었다. 그럼 8하고 6하고 차이를 또 스퀘어하고 해서 쭉 해가지고 구해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대졸 다 하고, 고졸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졸까지 다 한 값이 바로 토탈에 대한 편차가 되겠죠. 서브 오브 스퀘어가 되겠죠. 근데 그걸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그 집단, 각각의 집단이라는 것은 고졸 집단, 대졸 집단, 중졸 집단이 과연 전체 평균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한번 해서 구하는 값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대졸 평균과 대졸에 속해 있는 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합하면, 요 두 개를 합하면 바로 이 값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좀 충분히 말로는 저 숫자만 봐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이해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큰 말로 돼 있고, 이거를 좀 더 쉽게, 제가 보기엔 이게 좀 더 쉬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 안 쉬울 수도 있어요. 오.
이제 숫자를 쓰는 데 있어서는 저게 SSB하고 아까 설명으로는 아까 SSB는 뭐라고 했어요? 그 집단의 평균하고 전체 평균하고의 편차를 가지고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자, 앞에 있는 이 값은 뭐예요? 여기서 보면 자, 이거를 이것도 여기서 또 설명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 이거는 이제 제가 적이용을 했는데 일단 그거는 가지고 그럼 뒤에다가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여기서 드려볼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제가 나눠드린 종이 하나 있죠. 그 종이를 한 장씩 제가 드린 거 이렇게 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를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를 잠깐 보세요. 선생님도 하나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저게 돼 있는 건 좋은데 이걸로 가지고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저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표 12-3을 봐주세요. 12-3을 보면 지금 집단이 지금 A, B, C, D라는 네 가지 이제 집단이 있고 이제 회피 반응 학습에 요하는 이제 시행 레슨인데 이제 뭐 이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A라는 집단은 뭐 이렇게 시행하는 횟수가 16회도 하나 나왔고 14도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B라는 집단은 뭐 더 많은 횟수가 나왔죠. 근데 똑같이 다 개수가 같지는 않죠. A 집단의 개수, B 집단의 개수, C 집단의 개수니까 안 같아요. 그러면 맨 아랫줄에 뭐겠어요? 16 더하기 14 다 한 값이 108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왜 108을 알면 우리가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6개니까 108 나누기 6 하면 A 집단의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B 집단은 그 값이 109고 C 집단은 60이고 66이고 이제 D 집단은 185가 나왔어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지금 여기 조그만하게 N이라고 N 스몰로 된 옆 페이지에 있는 그 N 스몰이 바로 그 저기 개수예요. 각각 집단의 개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보면 토탈은 전부 30인 것 같아요. A가 몇 개예요? 둘레 6개죠. B는 9개인가요? 그죠? 6개, 9개, 그 다음에 7개, 그 다음에 8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6, 9, 7, 8을 더하면 30이에요. 그러면 대문자 N은 30이 되는 거고 N 스몰 n은 바로 각각의 그 집단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SSB를 구하는 방식을 지금 여기다 지금 여러분한테 써놓은 게 이 방식인데 그 옆에 있으니까 그 참조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참조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구해보니까 각각의 썸을 하려니까 어떻게 됐어요? N1일 때 X1의 값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A 그룹을 갖다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 그룹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 그룹을 한 거고 네 번째는 D 그룹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체 평균을 빼준 거의 값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서메이션을 했기 때문에 서메이션을 해서 108에 나온 것에 제곱을 해가지고 그거를 개수가 6개로 나눠준 값 더하기 그 다음에 서메이션이 109인데 109를 제곱을 해가지고 그거를 개수가 9개인데 그렇게 해서 계산해가지고 네 가지 A, B, C, D를 한 다음에 전체 개수가 30이니까 108 더하기 109 더하기 66 더하기 185는 468이에요. 그래서 그 값의 제곱으로 빼줬더니 값이 863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SSB, 여기에서의 SSB는 863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숫자가 주어지면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겠어요? 이게 설명은 같은 건데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냐면 이렇게 도표로 주어지면, 표로 주어지면 그 값에 일단 밑으로 썸을 구해요. 그런 다음에 그 썸하고 개수만 알면 우리가 SSB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SSB는 뭐예요? 집단의 그냥 하나의 값 아니에요. 그죠? 집단 각각의 값이 있고 그게 평균하고 얼마나 차이를 구하는 게 바로 SSB니까 집단의 썸을 해가지고 그것에 제곱을 해가지고 그거의 평균 개수로 나눠줘 버리면 그런 다음에 전체 평균 값으로 빼주면 우리가 SSB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SSW는 어떻게 구하냐? 자, SSW를 구하는 거는 within이니까 이제 이번엔 각 개인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라는 집단만 먼저 봅시다. A라는 집단은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는 16부터 시작해가지고 16의 제곱, 그 다음 밑에 거는 14죠. 24 이런 걸 다 제곱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D그룹의 끝에서 두 번째인 24의 제곱, 25의 제곱. 그러니까 30개를 다 각각을 제곱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를 빼줬어요? 그 다음에 있는 값이 뭐죠? 이 다음에 있는 값은 각 그룹의 평균값에 해당되는 값이었죠. 아까 그 위에서 보면 그 위에 썼던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에서 구한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within이라니까 각 개인이 그 각 집단의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갖다 계산을 해서 편차를 딱 구했더니 이게 428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SB는 863이고 SSW는 428이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그림 갖고 충분히 제가 이 예를 보여드린 이유는 저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 개수가 나와 있는 걸 보고 그러면 SSB는 어떻게 구하고 SSW는 어떻게 구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개념적으로 뭐였어요? SSB는 자, 그럼 B라는 것은 뭐예요? 그룹의 평균이 있고 이 그룹의 평균이 전체 평균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의 편차를 보는 거고 SSW는 뭐예요? 각 개인이 있고 그 각 개인이 내 그룹하고 얼마나 편차가 있는 걸 보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SSB는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 그룹의 평균이 각각 나오고 그 그룹의 평균이 전체 평균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SSB는. 그리고 밑에 SSW는 어떻게 해요? 각각 16부터 25의 제곱까지 각각 30개를 다 한 다음에 개별이 각각의 그 평균. 그죠? 108이라는 것은 A그룹의 평균에서 나온 값이고 109는 B그룹에서 평균에서 나온 값이니까 이거를 다 계산을 하면 우리가 SSW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산표를 보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한테 분산 분석표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자유도예요. 자유도가 아까 카이스퀘어하고는 좀 달라요. 자, 집단 간은 우리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집단이 지금 몇 개죠? 네? 4개니까 아까 설명대로라면 자유도가 3개라는 것은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집단 내는 어떻게 돼요? 자, 집단 내는 어떻게 하냐면 A가 지금 몇 개죠? 6개죠. 6개에서 1개를 뺀 5개예요. 그러면 5개. 그 다음에 5개에다가, 그 다음에 9개니까 8개가 되겠죠. 5개에다가 8개 더하면 13개. 그 다음에 7개에서 13개다 6개를 더하면 19개. 그 다음에 7개를 더하면 26개가 나오나요? 각각의 그룹에서 하나씩 빼가지고 다 더하면 몇 개예요? 자, 5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7이에요. 얼마예요? 26이 나와야만 해요. 그렇게 해서 26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단이 같이 않을 때 A는 6개고 B는 7개고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과연 우리가 자유도를 어떻게 구하냐? 각각의 집단에서 마이너스 1씩 해줘가지고 전체를 더하면 바로 우리가 집단 내의 총 디그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6개 나왔고 3 더하기 26을 22개를 합하니까 29개가 전체 자유도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랬죠. 아까 전체는 집단 간과 집단 내로 한다고 하니까 자유도가 3과 26에 의해서 29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았고, 자, 그럼 우리가 SS는 지금 집단과 집단 내에 다 알았죠. 863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그 다음에 428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그리가 3하고 26하고 29도 알았어요. 자, MS는 뭐죠? 민이에요, 민. 민 오브 스퀘어예요. 그러면 민이니까, 민은 평균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863을 3으로 나눠봐요. 지금 한번 나눠보세요. 얼마 나오나? 863 나누기 3. 그냥 계산기로 하셔도 되고. 이거는 소수점은 떨어지니까. 287.7 나오죠? 그게 거기에 써 있잖아요. MS에. 그러면은 428 나누기 26 한번 해봐요. 16.5 나와요? 그러면 F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집단, 아까 그 F에서 아까 집단간 별량으로 설명한다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걸 드린 이유는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F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 그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되지 않는 부분의 비율로 설명을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F라는 것은 어떻게 거냐? F는 MSB와 MSW예요. 자, 이거 설명 안 되는 부분이죠. within은. B는 between이니까 설명되는 부분이죠. 이게 같은 비율이죠. 그러면 MSW하고 MSB의 비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MSW는 지금 16.5고
MSB는 287.7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설명을 보시면 좀 이따 설명할까요? 제가 이렇게 급해요, 항상 마음이. 어렵지 않죠? 그러면 F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아까 설명을 했었던 거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각 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SSB하고 SSW를 계산하는지를 실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자유도는 뭐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대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표현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집단이 4집단이었고 전체 값이 30이었죠. 그러면 30에서 4집단을 빼면 26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W의 어쨌든 within의 자유도는 n-j. 그래서 아까 우리 스탬플에서는 n이 30이고 J는 4개의 그룹이 있었으니까 26으로 계산을 했고, 집단 간에서는 J는 4였고 4에서 1을 빼니까 3. 그래서 3하고 26이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F라고 하는 통계값은 within 나누기 between으로 되는데, 여기서 말한 것은 mean square의 각각의 값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가 F값. 이분 어디 가셨어요? 그럼 저희 그냥 설명 쭉 해도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렸던 그 표 12-4예요. 12-4 내용과 지금 같은 얘기가 이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between 그룹의 sum of square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아까의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구하는지 말씀드렸고, within 그룹의 sum of square도 구했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하면 total sum of square가 계산된다는 것도 우리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디그리는 또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 말씀드렸죠. 디그리 구하는 거 방식 했고, 그러면 sum of square를 디그리의 숫자로 나눠주면, 디그리의 숫자로 나눠주면 MS가 우리가 mean square가 구해진다는 거를 아까 12.-4 여기에서 확인을 했고, 이 mean square의 between과 within의 값의 비율, 아까 이렇게 설명했죠. within 나누기 between을 하면 그 값이 바로 아까 카이스퀘어 값 구하듯이, 카이스퀘어 값은 각각의 편차를, 각각에 대해서 편차 스퀘어 해가지고 나눠준 거를 다 더해서 구했는데, F 값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죠? 각각의 썸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나온 between과 within의 비율로 표시를 해준 값이 sum of square예요. 그럼 여기서, F예요. 그럼 여기서 표 12-4에서는 바로 그게 17.44가 지금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17.44가 지금 여기서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엔 내가 여러분들한테 17.44가 나왔죠. 자, 좀 앞으로 오시겠어요? F통계, 여러분 한 번도 안 찾아봤죠, F통계? 찾아봤어요? 이렇게 오세요, 일리. 오셔야 돼요. 자, 그럼 디그리가 아까 3하고 26이었죠. 자, between은 3이고, within은 26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F통계에서 보면, 여기 나와요. B하고 W라고 조그맣게 써있는 거 보여요? 그럼 between은 우리가 얼마죠? 3이죠. 3이고, within은 지금, 그러면 3인데 26이면 여기죠. 그럼 여기에서 가가지고, 3하고, 여기에서 값이 여기서 지금 0.01인 값을 찾아보면은, 여기서 4.64예요. 여기서 여기 4세주버슨 줄. 예, 4.64인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3과 26 찾으시는 방법 아시겠죠? 3과 26이 0. 그거일 때 여기 아까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그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여기가? 페이지가 312. 내가 이걸 들고 가서 그렇구나. 자, 312페이지를 들고 가서 제가 보니까 여기 이거에 가면 지금 4점 얼마가 나왔죠? 근데 여기 값은 얼마예요? 내가 구한 값은 17.44예요. 그럼 무슨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자유도 값으로 해서 보니까 그거는 17점 얼마인데 내가 지금 그러니까 0.1% 내에서 그걸 찾아보니까 이 값은 4.64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 되죠? 각 그룹 간이 유의차하게 독립변수에 의해서 독립변수와 설명하고자 할 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기각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래서 그 HO 우리가 영가설을 기각하고 회피 반응의 습득 시행수로 볼 때 네 가지 종자의 개들은 유의하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가 지금 그 개 네 가지 네 마리의 다른 개가 회피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나온 결과들이었어요. 회피 반응을 하기 위해서 회피 반응의 학습에 요하는 시행 횟수를 몇 번을 해야, 그러니까 개가 A, B, C, D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A라고 하는 만약에 스피츠라고 합시다. 그럼 스피츠라는 개가 회피 반응의 학습에 요하는 시행 횟수를 하나는 16번을 해서 피했고 어떤 개는 14개를 해서 피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값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회피 반응의 습득 시행수로 우리가 이걸 해보니까 네 가지 종류의 개들은 유의하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F 값을 구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아까 그러니까 그 카이스퀘어의 집단간에서 비교하자 했던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F처럼 이렇게 뭐 2x2도 아니고 서로 다른 거가 되었을 때 각각이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이게 유의하냐 아니냐를 할 때 F라고 하는 그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충분히 봤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에 그 집단간이나 집단 내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충분히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고 F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에타의 제곱, 여기서 이게 n처럼 생긴 게 이게 에타의 제곱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뒤에서 나오니까 에타의 제곱이라는 거가 맨 마지막 줄에 마지막에 나와 있죠. 요거 그거는 어떻게 지금 구한다고 돼 있어요? 토탈에서 그러니까 토탈의 sum of square를 SSB 비트윈으로 나눠준 게 바로 여기 에타라는 값인데 에타라는 거는 뭐예요? 총 변화량이 설명하는 거죠. 중에서 집단간 변화량이 설명하는 거. 이거를 회귀 분석의 R 스퀘어 각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에타의 값은, 다른 건 특별히 제가 생각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큰 저기는 없는 것 같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시행 횟수처럼 해본 것처럼 교수법에 따른 수학 점수의 평균 분산 편차 제곱들을 아까 우리 한번 해봤죠.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반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경기도하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있고 도시가 A부터 해서 F까지 이제 도시 이름은 다 바뀌겠죠.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6개의 도시가 있고 6도시에 대해서 지방 점수의 평가 점수가 하나씩 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충청도도 당연히 서로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그 고졸, 대졸, 중졸처럼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도시가 개인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점수가 있는 이런 경우에 과연 각 지역의 평가 점수가 그러니까 경기도의 평가 점수가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설명하는 거는 집단 간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이 되는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냥 집단 내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집단 간이니까 과연 경기도의 평가 점수가 전체 평균과 차이가 있느냐를 하는 게 바로 이 F 테스트에서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0.5%에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집단의 평균 그리고 집단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제곱합 그 다음에 그거를 집단 내와 집단 간의 제곱합을 구할 수 있고, 거기에 평균 제곱합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MSB하고 MSW에 의해서 F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유도. 자, 자유도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자유도와 우리가 0.05%에서 검증한다는 걸 알면, 표에서 그 값을 찾아보고 그 값하고 F 값을 비교를 해서 과연 이것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우리가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통해서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값을 어떻게 검증했는지를 충분히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나노바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한 거고 그 뒤에는 이제 아까 설명하고자 했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상관관계라는 것은 여기대로 한 변수가 변해감에 따라서 다른 변수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러니까 A가 변할 때 그에 따라서 B가 이렇게 바뀐다면 얼마나 변하는지를 정도를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분산으로 표시를 했는데 SXY라고 표시되는 게 바로 이제 공분산인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X의 값이 지금 여기 A하고 B라는 게 있다, 아니, X하고 Y가 있다고 하면 X의 평균으로부터의 차이, 그리고 Y의 평균으로 차이의 그 편차를 곱해가지고 각각을 다 한 다음에 그거를 전체 그 개수로 나눠줘서 구하면 우리가 공분산을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국어 성적에 대해서 보면 이제 국어 성적이 X고 영어 성적이 Y인데 만약 한 명이라는 학생이, A라는 학생이 어떻게 맞았어요? 국어는 2점을 맞았고 영어는 1점을 맞은 거예요. B는 3점, 국어 3점, 영어 2점 이런 식으로 맞으니까 중학생 5명의 국어, 영어 성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X값인 2, 3, 5, 3, 7을 다 더하면 다음에 5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 게 4고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눠주니까 Y의 평균은 지금 3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X에서 평균값을 빼줘야 되니까 2-4 해서 -2가 나온 거고, 그죠? Y는 1-3에서 -2가 나온 거죠. 그러면 -2와 -2를 곱해서 4라는 값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구한 게 그거의 총 토탈이 서메이션이 어떻게 돼요? 4, 1, 6을 더하면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값을 5명의 학생이기 때문에 5수로 나눠주니까 이 공분산의 값은 2.4가 나왔다는 거를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지는 아시겠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얼마나 커야지만 우리가 상관관계를 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4라는 값이 나왔는데, 2.4가 그러면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값을 -1과 1 사이에 해는 거예요. 그러면 -1과 1 사이는 어떻게 돼요? 0이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거고, 1이면 A가 10 바뀌면은 B도 10 바뀐다는 뜻이에요. -1은 뭐예요? A가 10 바뀌면 B는 -10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A와 B 사이에 -1이라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거꾸로 상관관계가 100%라는 뜻이고, 1이라는 뜻은 상관관계가 있으면 같은 방향으로 같이 변한다는 뜻이고, 0이라는 값은 A가 어떻게 변해도 B는 그거에 변하지 않는다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값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구한 그 공분산을 그 각각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상관계수가 된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분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각각 아까 X와 Y가 있었으니까 X의 표준 편차 그리고 Y의 표준 편차를 곱으로 해가지고 그거로 전체를 나눠주면 이제 여기서 지금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해서 해보면 여기서 이제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S의 X는 어떻게 구해요? 국어값이 있으니까 국어값의 평균이, 그러면 평균이 지금 4인데 첫 번째 값은 2잖아요? 그럼 2-4죠. 그러니까 4면은 다 값이 2죠. 2를 제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곱하고 그 다음 값이 3이었으니까 3을 평균값 4에서 빼가지고 그걸 제곱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거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해서 전체 5로 나눠주면 이 값이 나오고 Y는 어떻게 돼요? Y는 요거니까 1-3에서 구하고 이거 구하고 그러다 1-3 하면 -2인데 2의 제곱을 하면 -2의 제곱하면 4. 두 번째 값도 1이니까 제곱하면 1. 더하면 이거는 1이니까 또 제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은 그래가지고 5로 나눠주면 바로 X, Y를 구할 수 있고 여기 X, Y는 어떻게 했어요? 각 이거랑 이거를 해가지고 곱을 해줘서 구했죠. 그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나온 대로 이렇게 나온 요게 공분산이었죠. 아까 공분산인데 요거의 곱으로 이걸 나눠주면 그게 바로 상관계수가 된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X에다가 2를 더해서 2에다 2 더하면 4죠. 3 더하기 2 하면 5죠. 이런 식으로 모든 X값에다 2를 더한 값. 그 다음에 Y에도 3을 더한 값을 해서 해봐도 그러면 결국 뭐냐. 구해보면은 어떤 평균으로 하든 그거에 있어서 값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거. 아까 프라임이 아마 여기, 이게 흐려가지고. 이게 원래 한 거는 이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값으로 갖고 한 거고, 요거는 2를 더한 값으로 구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2를 더하던,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하면 그 알파 값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 독립성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그 값에다 그러면 더하기만 과연 그럴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곱을 해봤어요. 곱하기 10을 했죠, 지금. 곱하기 10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해보니까 결국은 이 값에도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척도의 독립성이라는 건 아까 그 값의 도에서 분산을 구하든 아니면 곱해서 분산을 구하든 그 값은 그 값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이 값은 굉장히 커졌죠. 10배씩. 그런데 10배씩 커졌지만 결국 값하면 어떻게 비율대로 잘리니까 구한 값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도에는 것도 마찬가지고 곱하는 것도 전체 값의 상관계수의 값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 거. 왜냐면 x, y는 10배 커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요거와 요거의 곱으로 해서 나눠주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 값에는 변화가 있지 않다라는 거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의 값이 여기서 마이너스도 포함해 주세요. 0에서 2 사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거고 2에서 0.2에서 4면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1이 제일 큰 값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서 보니까 0.8 이상이든 그거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가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개념을 하면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높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관관계 분석의 기본 과정에 관해서 설명을 한 거여가지고 제 생각에 뭐 굳이 내용은 쭉쭉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것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요까지 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앞에서는 카이스퀘어라는 거가 주로 빈도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하는지 설명했고 우리가 카이스퀘어에서는 내가 획득된 도수는 아는데 그러면 익스펙티드 되는 기대 도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기대 도수와 획득 도수의 차이에서 우리가 카이스퀘어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고 그 다음에 자유도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공부를 해서 그 값과 찾는 거를 해서 카이스컵이 이게 상관이 있느냐 없냐 아니면 적합하냐의 문제를 결정한 걸 했고 F 통계에서는 우리가 이 종속변수의 별량은 종속변수의 별량은 독립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독립변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집단 간이 있고 하나는 집단 내가 있는데 집단 내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 집단 간은 설명이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집단 간에 의해서 설명이 많이 될수록 우리는 유의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F라고 하는 거의 비율은 집단 내분의 집단 간인데 F가 커진다는 건 집단 간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게 크기 때문에 이 값이 크다는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도에 의해서 구한 값보다 크다는 얘기는 대부분이 집단 간에 의해서 설명된다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설명이 되는데 두 개는 결국은 차이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F 통계를 통해서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는 파이라든지 이런 얼마나 그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하는 걸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분산이라는 걸 구해봤고 공분산과 각각의 분산의 곱을 통해서 나눠줬을 때 우리가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고 그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있을 때 우리가 이게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런 거 정도가 아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실습하시는 선생님께서 사례를 아마 들어서 제가 했던 걸와 유사하게 아마 설명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